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촌 IBM 센토익 소영쌤입니다. 저희 이번 RC 파트에서는 파트 5부터 시작해서 7까지 싹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파트 5는 알다시피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얘네들은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기 보면 보여요. 보기 A, B, C, D가 단어가 너무 비슷해. 그랬을 때는 문법적으로 묻는 거고요. 보기의 단어가 싹 다 달라. 그럴 때는 진짜 의미를 묻고 있는 어휘 문제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다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빈출로 사용되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트레이닝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이해하는 거랑 시험장 가서 내가 정답으로 딱 맞추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이해했어 이 정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했던 것들을 정말 똑같은 유형으로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적용을 시킬 줄 알면 그때부터는 전체 문제 풀면서 섞어서 풀어도 돼요. 근데 트레이닝이 안 된 채로 문제 시험장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시간을 너무 깎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트레이닝까지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 암기해가지고 마구잡이를 찍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서를 찾아서 정확하게 정확도 있는 문제로 좀 찍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첫 번째 있는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 B, C를 보니까 단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은 의미가 다 똑같은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한테 attend가 무슨 뜻이게?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attend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제도 썼고 미래도 썼고 과거도 썼는데 이거 중에 뭐 찍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문법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법 문제도 정확하게 단서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단서를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내면 파트 7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문제들을 동사 파트 문제라고 하는데 동사 파트 문제는 30문제 중에서 적게는 한 3문제, 많게는 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동사 파트의 A, B, C, D를 보고 나서 보기 봤을 때 동사가 2개 이상 있다? 그럼 동사 파트 문제예요.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시에서 수일치 같은 거 따지는 것들. 자,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B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아마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이거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last month, 지난달에 라고 했으니까 B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실제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면 동사 파트 문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보기를 통해서 유형부터 빨리 파악하는 거 여기서부터 바로 읽지 마시고요. A, B, C, D 눈길을 딱 1초만 주면 돼요. 그래서 A, B, C 딱 보고 나서 동사 문제 요거 파악하시고 두 번째 빈칸질에 진짜 동사를 쓸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문장에서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가 2개가 나올 수 있고 접속사가 없다면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ing 형태만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로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것들이 보기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빈칸 자리에 동사를 쓸지 말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수일치 시키고 태일치 시키고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 지금은 간단하게 시제에 대한 단서가 last month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과거 시제인 B번 요렇게 바로 가시면 돼요. 근데 리뷰할 땐 여러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자고요. 이 사람이요 얘기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뱅킹 컨퍼런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이거 느껴져요? 아니 컨퍼런스라고 하면서 명사로 끝났는데 갑자기 쉬 하면서 나오죠. 요거는 사실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이제부터 해석하는 법은 명사 뒤에서 뜬금없이 주어가 he, she, I 이런 거 나왔다? 묶어주세요. 그 여자가 참석했던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시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도 동사, 뒤에도 동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리뷰할 때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 나와도 다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A, B, C, D 봤고요. 이제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리뷰 좀 해볼게요. 풀어봤나요?
정답은 그쵸. 10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동사의 보기 보고 유형 파악하시고 오늘은 동사 파트만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 쓸지 말지 결정 그리고 스위치, 테이치, CJH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거부터 먼저 없앱시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I am love you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나 동사 S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아예 문장에 말이 안 돼요. 혹시나 시험장 가서 내가 문법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다. 문법은 어차피 단어가 바뀌어도 똑같은 단어로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꾸셔도 좋아요. 얘네들은 절대 문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B번은 되냐? 문법적으로 되긴 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는 되긴 해요. 그렇지만 BPP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유격 플러스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하는 목적어 명사가 있죠. 단어가 정말 길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 목적어 명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 따라서 B번도 안 돼요. 그러면 D번은 문법적으로 되냐? 여러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비동사 뒤에 만약에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거면 이 주어는 명사다라고 하는 이게 100% 동격으로 일치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시는 improvement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개선이나 향상을 얘기하는 건데 도시가 개선되고 있어요. 이건 되지만 도시는 개선입니다. 이건 안 되지. 따라서 얘는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해석에 불가능한 거. 정답은 C번이 정답이고요. 도시는 개선시키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라고 쓰여서 목적어 을도 나오고 있고 BING의 진행 형태. 정답은 그래서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리뷰할 때는 꼼꼼하게, 문제 풀 때는 빠르게.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 A, B, C, D 봤고요. 동사 파트 문제네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정답은 C번이 정답. 아까 전 거 혹시나 제가 리뷰할 때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문장에서 투부정사 앞에서 끊었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가 없어요.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 frequently라고 하는 거 이건 안 되나요? 여러분 ly로 끝나는 건 부사지 목적어 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정답 되는 건 C번이 정답. 해석을 굳이 하자면 실험실에 있는 컨디션은 이라고 쓰인 게 주어로 쓰인 거 모니터 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엇을 모니터하고 있는 건지 이 실험실의 컨디션이 뭘 모니터하다 라고 쓰여서 을의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B번 같은 경우에는 BING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얘랑 똑같아요. 사실은 시제만 다를 뿐이에요. 뭐뭐 하고 있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나와줘야 돼요. D번도 마찬가지죠. 얘도 과거 시제로 무엇을 모니터했었다 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정답 되는 건 마찬가지로 C번이 정답이었고 컨디션 자체가 모니터 되어져야 하는 거, 당하는 거죠. 얘네들이 모니터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BPP 형태는 사실상 해석할 때 저는 두 가지로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뭐뭐 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사실은 뭔가를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조금 더 매끄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받습니다. 검사 받아요. 빈번하게, 자주. 뭐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온도의 s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 온도가 좀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실험실의 컨디션이 모니터 되어진다 라고 쓰인 거. 정답은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여러분 요거 이제 느낌 와요? A, B, C, D를 딱 봤을 때 의미가 다 다르죠? 이게 진짜 어휘 문제인 거예요. 얘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정답 혹시 찾았나요? 막 단어는 아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막 말이 다 될 것 같아. 근데 단서를 좀 찾으면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고요. 제가 단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 어휘 하나만 좀 암기합시다.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고 할 때 전사 with 요거를 써요. 그래서 이게 단서였어요. 선생님 provide 하면은 A with B, A 어디 갔어요? 자, 수동태로 바뀐 거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거를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주어가요, 제공합니다. 목적어에게 B를 제공해요. 또는 뭐 A씨에게 B를 제공한다. 요게 그냥 능동태인 거야. 근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이 사람한테 제공한 거죠. 그럼 이 사람 받은 거야. 주어가요, be provided라고 쓰여서 제공받습니다.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B를 제공받는다 라고 쓰여서 정답되는 건 A번이 정답. 근데 말하려고 하면 막 이것저것 다 될 것 같을 거예요. 단서는 전서 with, 요게 단서였습니다. 방문객들은요, 어디에 방문했는데요? 공장에 방문객들은 제공받습니다. 제공받을 거예요. 뭐를요? 세이프티 기어라고 하는 거 안전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콤마 같은 경우에는 동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할. at all times라고 하는 거 박스 체크하시고 요거는 통째로 암기합시다. 항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착용되어져야 하는 안전장비를 제공받는다 라고 쓰여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휘 문제도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막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서가 이건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시 동사 파트에 그쳐.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로 돌아온 거죠. 문법 문제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정답 찾았나요? 선생님, 저는 마켓이 시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정답 될 수 있는 건 C번이 정답이었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얘가 명사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마켓.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 옆에다가 sell이라고 써두시고요. 판매하다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정답은 C번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비빙 PP도 결국에는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 형태를 띠고 있어요. 따라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고 이 사람의 또는 W라고 하는 이 회사의 헤어케어 제품은 여기가 주어예요. 이 제품이요.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제품은 판매가 되어지는 거. 근데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비빙 PP로 나와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자든 남자든에게 라고 쓰여서 정답되는 건 C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거도 어차피 비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동사원형 쓰기 없어요. 그 다음 비동사 뒤에 동사 S 쓰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요렇게는 갈 수 있어야 되고요. BING로 나오면 뒤에 목적어 명사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BPP면 뒤에 목적어가 없구나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답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C번이 정답이었고 어차피 문제 푸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유형부터 파악. 보기가 2개 이상의 동사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동사 파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칸 자리 동사를 쓸까 말까 결정하시고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느껴지죠? 태일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드리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는 주로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 명사가 없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는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요거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한번 생각할 시간 가져보시고 저랑 정답 찍을게요. 어렵죠? 요거는 제가 통째로 여러분들이 아무튼 5월달 시험을 쳐야 되니까 통째로 암기할 수 있게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거 나오면 과거 시가 나올 때는 과거 완료를 정답으로 찍는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by the time은 진짜 사실은 말 그대로 by the time이에요. 언제까지는, 근데 또 time, 그 시간까지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자, 암기 먼저 해주세요. by the time이 가지고 오는 시제가 만약에 현재 시야. 그러면 여기는 will의 PP. 미래 완료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by the time이 가지고 오는 시제가 만약에 과거야. 그랬을 때는 had pp를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과거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가 우리가 2021년, 과거 2018년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by the time, 이 시간까지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현재,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오는 거. 요거는 현재 완료예요. have pp. 요거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그 과거까지. 요거는 had pp.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by the time 이라고 했으니까 by the time이 과거 시제 가지고 나왔죠? 이 과거까지는 뭐뭐 해왔었었다 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나와줘야 돼요. 혹시나 이해가 되시면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어차피 문제로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 합병이 발표되어질 때까지 라고 하는 거. 이 시점 이후 과거잖아요. 과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 해왔다 라고 하는 걸로 정답은 10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눈에 보여가지고 잠깐만 하나 더 체크할게요. 기억나죠? 비동사 플러스 PP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없다? 오, 목적 없는 거 나왔어 라고 하는 거 확인. 선생님 뒤에 이 회사 이름 나왔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기 컴마에서 끊어야죠.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니까 여기서 끊어야지. BPP 나오고 나서 뒤에 목적 없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일단 10번이 정답. by the time 과거 시제 나온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동사는 과거 완료인 had PP 쓰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기억하면 by the time이 만약에 현재 시 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will PP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7번 문제. 요거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혹시나 암기가 안 됐으면 암기할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자, 정답의 단서가 혹시 보여요? 정답의 단서는 사실은 shortly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시간과 관련된 부사들이 몇몇 개 주어져요. 그런 시간과 관련된 부사들을 암기하면 좋고요. 일단 A, B, C, D 쫙 봤어요. 이거 하나만 제낍시다. B번. 이건 여러분 동사가 아닙니다. 선생님 ing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앞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렇게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동사고 비동사가 없을 때는 ing 단독으로는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챙겨갈 것 첫 번째, 얘는 동명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로 쓰이는 거. 현재 분사라는 말 또는 누군가가 분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가능하지만 앞에 비동사가 없는 이상은 동사로는 쓸 수 없어요. 문장에서 보니까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쵸? 여기에 회사 이름 나왔고 서비스, 커넥팅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동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일단 동사를 써야 되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 shortly라고 하는 게 미래 시를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정답되는 건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한 번 더. shortly라고 하는 건 주로 미래 시제와 함께 어울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 뭐 KTX 같은 거 타면은 얘기하거든요. We will be arriving at 무슨 station shortly 또는 soon이라고 하면서 우리 곧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soon이나 shortly 나왔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시제에 대한 부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 단어 있죠. recently라고 하는 거. 요거나 아니면 얘랑 똑같은 거 lately라고 하는 거 lately라고 나오는데 T 발음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lately. 얘네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거.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최근에라고 하는 거니까 왠지 최근이니까 현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보기에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얘는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시 절대 안 돼. 현재 시 절대 안 되는데 최근이면 선생님 현재 아닌가요? currently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ecently나 lately라고 하는 얘네 두 가지 과거랑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과거도 현재 완료도 같이 나왔는데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과거나 현재 완료가 같이 나왔다면 수일치 시키고 다른 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시제가 과거나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시제와 관련된 부사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좋아요. 제가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once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부사로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 시제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저 once, 한때 되게 잘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과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로 쓸 때 once라고 하는 거 한때 강의실이었던 이곳은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할 때 once라고 하는 거 과거를 얘기하는 한때 또는 저 롯데월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어디 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once라고 하는 거 현재 완료시랑 쓰이는 부사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또는 나 이런 줄 몰랐던데 라고 하는 것들 잠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런 부사들은 암기해놓고 시제 맞출 때 바로바로 찍으시면 되게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ABCD 먼저 봤어요. 무슨 문제? 동사 어휘 문제. ABCD 보고 나서 문제 한번 맞추고 저랑 같이 또 얘기할게요. 됐나요? 그쵸. 단어의 뜻을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해석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단어 뜻부터 챙기면 정답되는 건 몇 번? C번이 정답이었고요. A번부터 include는 포함하다. 여러분 단어 암기할 때 있죠? 웬만하면 비슷한 단어를 싹 다 암기합시다. 반대말도 아마 알 거예요. exclude라고 하면 얘는 제외시키다. 뭐 딱 보니까
알 것 같죠? 그래서 include는 포함하다, exclude는 제외하다. 이렇게까지 암기하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B번에 occupy라고 하는 건 차지하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C번은 향상시키다. 뭐를요? 서비스를 향상시키다 라고 하는 거. 이 동사 자리에는 뒤에 있는 목적어랑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 서비스라고 하는 거랑 잘 어울리는 거. 서비스를 향상시키다 라고 쓰여서 C번이 정답. D번 여러분, acquire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얻다, 획득하다 라고도 쓰일 수 있는데 토익에서 보통 회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회사를 얻다, 획득했다, 회사 인수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 M&A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A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merge라고 하는 거는 합병, acquire이라고 하는 거, 인수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서 acquire는 인수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해석 전반적으로 다 해볼게요. C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strive to 부정사 박스 체크하시고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by 앞에서 끊으시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 요 단어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address 체크하시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 주소란 뜻 말고 동사로 쓰일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첫 번째,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설하다, 말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단어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고객들의 컨선, 우려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또는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쓰여서 정답은 C번 정답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고객들의 걱정거리들을 빨리 해결해 주는 거지. 그럼으로써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거. 정답은 C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더 나아질수록 선생님 저는 파트 6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파트 6는 자꾸 파트 5처럼 풀 생각하면 안 돼요. 파트 6는 내용이 짧은데 흐름이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트 7도 아닌 것이 파트 5도 아닌 것이 간단하게 풀리진 않고 내용의 흐름이 잘 안 잡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리뷰할 때 마찬가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 풀 때는 엄청난 속도로 빨리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리뷰할 때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 가서 내가 느낌대로 흐름대로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파트 6 한 지문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문맥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파트 5처럼 문장이 짧지가 않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이 빨리 파악되면은 문제 읽기가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 파악하는 연습 꼭 해주시고요. 이거 뭐 하면 좋냐면 파트 6 문제 다 끝나고 나서 위에다가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좀 해보세요. 주제 한 문장으로 딱 쓸 수 있다. 본인 생각이 딱 정리가 된다 라고 하면 내용의 흐름이 빨리 파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뷰할 때 위에다가 주제 한 문장을 요약해서 쓰는 거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파트 5랑 이건 똑같아요. 어휘 문제냐 문법 문제냐 구분해서 리뷰하실 때도 다르게 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는 진짜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문법 문제는 단어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문법적으로 진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패턴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어휘 문제는 문장 뒷문장에서 답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빈칸 자리가 안 채워진다고 여기서 가만히 시간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 문장 흐름을 읽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 아,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뒷문장에서 답단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 빈칸 자리 몰라도 RC 파트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뒤에 더 읽어. 빨리 읽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사문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설명할게요. 자, 9번 문제 A, B, C, D 봤어요. 이거 아까 전에 봤던 파트 5의 동사 문제랑 유사하죠. 맞아요. 똑같이 풀면 돼요. 다만 실제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should 나왔으니까 미래 시제, once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파트 6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래서 미래구나, 이래서 과거구나 라고 하는 흐름을 따져야 돼요. 이게 그냥 once 나오거나 lately 나오거나 이러지가 않는다고요. 일단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 볼게요. 기사문은 항상 기사를 쓴 지역이 나올 거고요. 여기 어딘지 몰라. 고유명사 났으니까. 근데 컴마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M이라고 하는 이 호텔에 위치되어진 이탈리안 레스토랑트인 이 식당은 이라고 쓰였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파트 5처럼 아주 간단한 단서 나왔어요. 다음 토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미래 시제 동사 쓰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식당이요. L이라고 하는 식당이 문을 열 거래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문을 열 거고요. 뭐 한 끝에 10년간의 운영 끝에 라고 쓰였고요. 셰프인 누구누구 씨는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직업이나 직책이 나오고 대문자 연결된 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요. 식당을 떠났습니다. 몇 주 동안 뭐를 하면서 변경된다라고 하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공간 자체는요. 레노베이트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레노베이트 되어지고 있고 and 그리고 다시 오픈할 거예요. 뭐와 함께?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알 것 같아. 여기다가 주제를 쓰자면 식당의 리뉴얼 얘기하는 거죠. 식당 레노베이션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주제 한 문장을 요약하세요 하니까 막 문장 내용을 다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식당 리뉴얼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내용이 빨리 파악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리뷰하실 때 식당 리뉴얼이다. 요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nd 그리고 빈칸 자리 나왔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뭐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군데요? 스포크스퍼슨이라고 했으니까 대변인. 이 회사를 대표해서 대변인이라고 쓰인 거. 이 호텔의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운 경영진과 새로운 뭐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번의 보기 한번 봅시다. 10번 보기는 어드레스랑 리시트, 서플라이, 메뉴라고 나왔네요. 정답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따르면 새로운 경영팀과 식당과 관련된 거니까 그쵸? 새로운 메뉴라고 쓰여서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로 변경될 거다라고 했던 거. 답단서 될 수 있는 건 식당과 어울리는 단어를 쓰는 거. 그리고 11번 문제. 이런 거 좀 싫죠. 자, A, B, C, D 확인했고요. 뒤에 거 좀 읽어볼게요. 식당의 이름은 하지만이라고 나왔던 거.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끌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식당의 이름은요. 계속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뭐 또는 발표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1번에 C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다이닝 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도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맥이랑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 B번요. 멕시칸 요리 자체가요. 집중될 겁니다. 라고 했던 거 사실은 이게 정답이었어요. 왜? 앞에 새로운 메뉴라고 했었죠. 원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 근데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멕시칸 푸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정답은 B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C번요. 음식의 가격 자체가 최근에 올랐어요. 아니 가격 얘기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울릴 수가 없는 것들. 앞에서 가격 얘기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였고요. D번요. 이 지역의 메인 스트리트에 다른 카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식당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카페는 왜 얘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불가능. 정답 될 수 있는 건 B번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멕시칸 푸드로 이제는 집중할 거다라고 했던 거. 메뉴도 바뀌고 경영진도 바뀌고. 근데 하면서 하지만 식당의 이름은요. 뭐 했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리 자체는 멕시칸 푸드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됐어. 근데 얘는 이름 자체는요. 뭘로 할지 아직까지는 결정 못했어요. 라고 쓰여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요 표현 좀 하나 알고 갑시다. 우리 비동사랑 투부정사 요 사이 자리에서 예시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뭐뭐 되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have yet to, be yet to라고 have to 사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be to 사이 자리에도 yet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yet은 아직이란 뜻으로 쓰인 거.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yet이 들어가면 아직까지 뭔가 해야 된다. 뭔 소리야 이게. 아직까지 뭔가를 못했다라는 소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be to 용법의 의무 사이에도 뭐뭐 되지 않았다라는 부정문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정답. 식당 변화와 관련된 것들 설명했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이제 파트 7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7은 그나마 흐름이 어느 정도 주어져요. 그래서 마찬가지 파트 6처럼 문맥 파악하시고 문제 풀 때 첫 번째는 빈출 양식들이 있어요. 양식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로 나오는 것들 알면 좋고요. 문제 읽을 때 키워드 잡아가면서 읽으면 좋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맥 파악하고 답단서 찾는 거 요렇게 세 가지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마찬가지 요거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저랑 리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편지가 주어졌어요. 편지를 쓴 곳에 대한 설명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편지를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썼네요. 누가? 회사가 우리 기록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래요. 뭐를 위한 시간이냐 봤더니 당신의 애뉴얼 스크리닝에 대한 시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체크할까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너 비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일 수 있지만 시력이라고 얘기할 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경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점이나 안경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병원들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 정답 한번 맞춰보면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 정답 찾으면서 가볼게요. 자, B라는 이 사람이 왜 편지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A번, 여러분 편지의 주제 목적은 반드시 주제 목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어법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속어법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단어 똑같은 거 정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속어법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A번부터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알려주기 위해서 제품이요. 네가 주문했던 제품 또는 그 남자가 주문했던 제품들이 이제는 가져가도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너 주문했었잖아. 주문 다 처리됐어. 이젠 가져가기만 해. 이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 B번요. submit, 제출하라고 overdue라고 하는 건 이게 연체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체된 돈에 대해서 너 지금 늦은 late fee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C번요. 이 남자한테 알려주려고 appointment, 예약하세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 다음 D번요. 그 남자한테 screening result라고 하는 거는 시력 검사 결과예요. 시력 검사 결과 자체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용을 읽으셨다면 답단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었냐 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문장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까 전에 이제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annual check-up, 시력 검사할 시간이에요 라고 했던 거. 그러면서 당신도 알다시피 정기적인 체크업은요. 체크업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건강검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 검사하는 거 이거 자체는요. 컨트리뷰시라고 하는 건 공헌하다, 헌신하다. 네가 정기적으로 체크업하는 거는 뭐에 헌신할 수 있다? 전반적인 눈 건강에 헌신할 수 있어. 이게 뭔 소리예요?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 너가 시력이 좋아질 수 있고 시력 검사, 시력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화해서 일정 잡으세요 라고 하는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 스케줄러 비짓이라고 쓰여서 방문 일정 꼭 잡으세요. 시력 검사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 정답 몇 번? C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make an appointm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나왔던 스케줄 일정 잡는 거 뭐에 대해서 방문 일정 잡는 거 였었어요.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편지와 함께 제공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편지에 이런 거 동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A번에 카탈로그, 그 다음 B번요. 헬스케어와 관련된 프로바이더스, 공급업체들, 그 다음 C번은 디스카운트, D번은 프리스크립션은 처방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글래시스 처방전 저희가 동봉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문장을 읽어보셨다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디스카운트 오퍼 하는 거.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20%만큼 off 해줄 수 있는 거 저희가 동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6번 정답은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 이 편지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금 뭐가 변경됐습니까? 라고 했어요. 문제 답단서 여기였었죠. 장소가요, move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 되는 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항상 파트 7 문제 풀 때는 지금처럼 답에 대한 정확한 단서 찾는 거, 내용 흐름 파악하고 질문 읽으면서 답단서 찾기 이렇게까지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8번에서 10번 문제 일단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nformation,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나왔네요. 1번, 2번, 3번, 4번 스튜디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입력하세요. 네가 도착한 시간 입력하시고 떠나는 시간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사용할 때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몇 시에 도착했고 몇 시에 나갔는지 그거 꼭 써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사용은요. 이 사운드룸 사용은요. 제한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한돼 있냐 봤더니 직원들과 참여하는 뮤지션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요.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인포메이션이나 광고 지문 이런 것들은 명령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동사가 어딨지? 라고 하는 걸 중간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의 맨 앞에 please가 빠져있는 명령문 나올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스위치 온이라고 쓰여서 스위치를 켜주세요. 인세션이라고 하는 그 불빛의 스위치를 켜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운드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를 켜주세요. 또는 라이트를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음식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운드룸에서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알아주세요. 밖에 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에? 당신의 녹음 퀄리티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밖에 있는 소음 같은 거 차단 꼭 해주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용의 흐름은 잘 파악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 있다라고 하는 거 노란색 형광펜 체크하면서 단어 꼭 찾아보시고 흐름은 파악이 됐으니까 우리 문제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8번 문제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이 정보문이 의도되어졌습니까? 즉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아까 전에 기억나요? 여기에 사운드룸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스튜디오에 누구만 들어간다? 직원들이랑 참여하는 뮤지션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답 몇 번? C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사운드룸의 사용은요, 제한돼 있다. 누구로? 직원들과 참여하는 뮤지션들로 제한돼 있다.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썼을까요? 당연히 참여하는 뮤지션들한테 쓴 거. 기록하는 뮤지션들. 정답은 C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이 시그널 라이트가요. 언제 켜져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아까 대략적으로 읽었는데 보셨나요? 정답은 B번 정답.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위치 온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스위치 온 하세요. 인 세션 라이트를 뭐 하기 위해서? to signal,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 사운드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 세션이란 불빛을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번의 정답은 B번이 정답이었고요. 마지막 10번.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건 음식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스튜디오 밖에서 나오는 사운드 노이즈 같은 것들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녹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라고 했었죠. 자, 보기에서 A, B, C에 나와 있는 건 음식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으니까 정답 몇 번? D번이 정답이었던 거. be aware이라고 하는 거 please가 빠져있는 명령어를 쓰인 거고요. 뭐뭐임을 알아주세요. 뭐요? 밖에 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는요. 영향 줄 수 있어요. 당신의 녹음 퀄리티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조금 우려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백그라운드 노이즈. 정답은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파트 7은 첫 번째는 당연히 단어 뜻 알고 구조 분석이 돼서 정확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단어 뜻 알고 구조 분석되면서 문맥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문맥 파악한다고 뭐 정답 다 맞출 수 있나? 그건 아니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답의 문장이야 라고 하는 답단서 있죠. 요거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내가 문제 읽고 나서 정답도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 실컷 다 읽어가지고 정답은 엉뚱한 거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채점 후에 반드시 저랑 지금 한 것처럼 이게 답에 대한 단서야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연습까지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답단서가 안 찾아지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주제 목적 문제. 그런 것들은 답의 단서가 안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어법 하면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라고 하는 거. 속어법 하는 문제는 추론 문제나 주제 목적 문제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 세 개까지 했다면 정답을 딱 하나로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험 꼭 잘 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